통장에는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보험도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도 한 번쯤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은퇴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퇴직금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까?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버티지? 집은 있는데 매달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지?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걸 은퇴 후에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은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전에는 돈의 크기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자리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위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있는지, 이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오늘은 50대 은퇴 전 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를 김 선생의 은퇴 전 5칸 돈지도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막연히 나는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가 아니라 내 불안은 생활비 때문이구나. 나는 연금이 시작되기 전 공백이 문제구나. 집은 있는데 현금이 약하구나. 보험료가 생각보다 내 노후 생활비를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내 노후 돈 걱정의 모양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0대가 되면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30대, 40대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앞으로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스러워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퇴직 후에도 매달 돈이 들어올까? 지금처럼 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아프면 계획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모아온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오래 쓰고, 어떻게 끊기지 않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50대 이후에 은퇴 준비는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IRP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집이 있는 분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다 중요한데 막상 전체를 한 번에 보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최근 고령자 통계를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이미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50대가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시작할 때 너무 큰 질문부터 던집니다. 나는 얼마가 필요하지? 노후 자금은 몇 억 있어야 하지? 집을 팔아야 하나? 보험을 줄여야 하나? 투자를 해야 하나? 이 질문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첫 단계는 정답 금액을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내 돈의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나갈 돈, 들어올 돈, 묶인 돈, 새는 돈, 버틸 돈. 이 5칸이 보여야 내 노후 준비가 어디서 막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자산쯤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있습니다. 시세로 보면 자산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매달 생활비로 쓸 돈은 부족합니다. 관리비는 나가고 재산세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병원비도 생기는데 집을 조금씩 떼어서 생활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는 자산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약한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보험이 많습니다. 보험증권을 꺼내보면 뭔가 든든합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실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종신, 운전자, 간병.
종류가 많다 보니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이 보험이 정확히 뭘 보장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설계사님이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여기까지 기억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은 분명 필요한 위험을 막아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만 은퇴 후에는 보험료도 매달 나가는 생활비입니다. 보장과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퇴직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는 목돈입니다. 이 돈을 대출 상환에 쓸지, 예금으로 나눠둘지, 연금처럼 조금씩 쓸지, 자녀를 도와줄지, 일부를 투자할지 기준이 없으면 목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생활비를 담당하는 돈인지, 비상시에 꺼내 쓸 돈인지, 집에 묶여 있는 돈인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인지, 앞으로 오래 버텨야 할 돈인지. 돈의 역할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은퇴 전에는 돈의 크기보다 돈의 자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에 가장 큰 차이는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중심입니다. 매달 날짜가 되면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대출을 갚고 보험료를 내고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필요한 돈도 씁니다. 물론 빠듯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심에는 월급이라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수도꼭지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대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이자, 임대소득, 작은 근로소득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은퇴 후 돈은 저수지처럼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은 수도꼭지처럼 매달 흘러나오는 돈으로 굴러갑니다. 냉장고를 채우는 돈, 관리비를 내는 돈, 병원에 가는 돈, 보험료를 내는 돈, 경조사비를 내는 돈, 가끔 손주 용돈을 주는 돈. 이 돈은 한 번에 큰 자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 질문은 내 자산이 얼마인가?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가야 합니다. 내 생활비는 매달 얼마인가? 그 생활비를 감당할 돈은 매달 어디서 들어오는가? 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집과 보험이 내 노후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현금 흐름을 누르고 있는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낼 돈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은퇴 전 점검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무조건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보험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집을 팔거나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개인별 금융 조언이 아니라 은퇴 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용 설명입니다. 실제 결정은 각자의 소득, 자산,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주거 형태, 연금 수령 시기, 대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 선생이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 하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어디가 비어 있는지, 어떤 돈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 순서를 잡으면 은퇴 준비는 조금 덜 막막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계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삶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이런 기준으로 삽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해결하자. 보너스 나오면 메우자. 내년에 조금 더 벌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준이 바뀝니다. 이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틸까? 내가 아프면 배우자는 괜찮을까? 국민연금만으로 기본 생활비가 될까? 자녀를 도와주면 내 노후는 흔들리지 않을까?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문제이고, 가족 관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 마음은 계산기로 잘 안 됩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후 통장은 계산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과 도와주면 내 노후가 흔들리는 선은 다릅니다. 이 선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지원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병원비도 그렇습니다. 50대에는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부모님 병원에 동행하는 일이 생기고 배우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마음이 철렁할 때도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의료비와 간병비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집 식탁 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 점검은 단순히 돈을 세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돈이 어디를 받쳐줘야 하는지 보는 일입니다. 김 선생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50대 이후의 돈 공부는 돈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공부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주는 공부입니다. 돈이 제자리에 있으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안정됩니다. 반대로 돈이 제자리에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계속 불안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점검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선생의 은퇴 전 5칸 돈지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5칸만 그려보십시오. 첫째, 나갈 돈. 둘째, 들어올 돈. 셋째, 묶인 돈. 넷째, 세는 돈. 다섯째, 버틸 돈. 이 5칸입니다. 첫 번째 칸은 나갈 돈입니다. 쉽게 말해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부부 생활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출퇴근 비용은 줄어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 전기요금도 은근히 성실해집니다. 병원에 갈 일도 조금씩 늘 수 있고 손주를 보면 그냥 빈손으로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김 선생은 가능하면 2가지로 나누어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는 최소 생활비입니다. 정말 줄였을 때 꼭 필요한 돈입니다. 다른 하나는 편안한 생활비입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은퇴 후 삶은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칸은 들어올 돈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예금이자, 월세나 임대소득,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의 수입. 이 칸에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들어오는가, 매달 들어오는가, 얼마나 오래 들어오는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는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뒤부터 받을 수 있는데 퇴직은 그보다 먼저라면 그 사이에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모르면 퇴직 후 첫 몇 년이 가장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묶인 돈입니다. 대표적으로 집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이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집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집은 내 삶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돈이 묶여있는 자산입니다. 집값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집이 매달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출이 남아있는지, 이자를 계속 들 수 있는지, 관리비와 재산세가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나중에 집을 줄이거나 지역을 옮길 가능성은 있는지, 전세나 월세로 바뀌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집은 마음의 안전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금 흐름을 답답하게 만드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칸은 새는 돈입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불필요한 고정비, 습관처럼 나가는 지출이 들어갑니다. 특히 보험료는 50대 이후에 꼭 점검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 있는지, 진단비 보험이 있는지, 중복보장은 없는지, 은퇴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 보험료가 생활비를 너무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험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갖고 있어야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막아야 할 위험과 매달 감당해야 할 보험료 사이의 균형입니다. 다섯 번째 칸은 버틸 돈입니다. 이 칸은 예비현금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집 수리비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급히 도움을 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연금이 시작되기 전 몇 년을 버텨야 할 때, 그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은 있는데 막상 당장 쓸 현금은 부족한 상황을 겪습니다.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거나 장기 상품에 들어가 있거나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큰 곳에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필요한 돈 앞에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나는 몇 개월 정도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버틸 수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5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갈 돈, 들어올 돈, 묶인 돈, 새는 돈, 버틸 돈. 이렇게 보면 은퇴 준비가 조금 덜 복잡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불안은 어느 칸에서 오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불안의 이유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나갈 돈을 잘 모릅니다.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올 돈이 불안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오고 퇴직 후 몇 년 동안 월급이 사라지는 공백이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 묶인 돈이 문제입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새는 돈이 문제입니다. 보험료, 대출이자, 각종 구독료, 관리비 같은 고정비가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버틸 돈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낼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은퇴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막연한 불안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생활비를 모르는 것이 문제구나. 나는 연금 공백을 계산해야겠구나. 나는 집과 현금의 균형을 봐야겠구나. 나는 보험료를 다시 점검해야겠구나. 나는 예비 현금을 먼저 만들어야겠구나.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큰 폐업입니다. 은퇴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결정을 내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 불안의 위치를 찾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해보실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에 5칸을 그려보십시오. 첫 번째 칸에는 매달 나갈 생활비를 적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매달 들어올 돈을 적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집과 부채를 적습니다. 네 번째 칸에는 보험료와 고정비를 적습니다. 다섯 번째 칸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예비연금을 적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대략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돈 걱정을 눈앞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오면 불안은 조금 덜 커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집을 팔거나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문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개인별 투자나 보험 부동산 조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인의 소득, 자산, 건강 상태, 가족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 선생이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을 대신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봐야 할 순서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은퇴 전에는 돈이 얼마 있어야 할까만 묻기 전에 먼저 내 돈의 자리를 봐야 합니다. 오늘의 5칸 돈지도는 이렇습니다. 나갈 돈, 들어올 돈, 묶인 돈, 새는 돈, 버틸 돈. 나갈 돈은 은퇴 후 생활비입니다. 들어올 돈은 연금과 현금 흐름입니다. 묶인 돈은 집과 부채입니다. 새는 돈은 보험료와 고정비입니다. 버틸 돈은 예비 현금입니다. 이 5칸이 보이면 은퇴 준비는 막연한 걱정에서 점검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겁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막연해서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면 덜 무섭습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면 무엇을 먼저 손봐야 할지도 보입니다. 50대 이후의 돈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서 새어나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돈의 크기보다 먼저 돈의 자리를 보십시오. 돈이 제자리를 찾으면 노후 불안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50대 이후의 돈 문제를 함께 차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김 선생입니다. 앞으로도 50대 이후 돈 공부에서 은퇴, 노후자금, 집, 보험, 생활비 문제를 어렵지 않게 과장 없이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내 상황을 차분히 보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후 돈 걱정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